네, 지구저편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는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이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수 자체보다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정말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진짜 이렇게 뭐 재료가 많다 보면 과연 어떤 거를 우리 증시에 반영해야 되는지 이것도 네. 호재로 반영할지 악재로 반영할지 이런 게 오늘 좀 헷갈리는 날인데요. 네. 사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잠들기 전에 미국 증시 봤을 때 또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밑에가 이제 뚫렸구나. 뭐 바닥을 뚫고 진짜 지하 150m 안반수를 맛보겠구나 했는데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상승 반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서 월가에서도 이제 그야말로 조석 간에 지금 뭐 심리가 막 바뀌고 있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의상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귀걸이를 빨간 걸 하셨으면 딱 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날 텐데. 그거는 산타랠리가 본격화되면 제가 정말 루돌프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의도의 여자다운. 근데 자, 두 분이 예.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받고 싶다고 저번에. 저 김치냉장고요. 전 LG TV 했는데 여자친구로 바꾸려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인터뷰 첫 번째 바로 인터뷰 가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펜션 파트너스의 찰리 빌레로입니다. 2008년 이후에 최악의 12월이다. 12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뭐 좀 초치는 말하는데 매주 금요일장 급락, 불안감 극치, 일찌감치 FOMC 영향권 D-8. 이 불안감 극치의 금요일장이라고 하니까 전 불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불안한 금요일, 불금. 요즘에 유행어 욕심이 많이 커지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만들지 마시고요. 아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자친구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네네. 펜션 파트너스가 에이 또. 자, 2008년 이후에 최악의 12월인데 지금 12월 다 안 그러니까 갔잖아요. 여기서 펜션이 네네네. 우리가 그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 펜션이 아니라 네네. 그 너무 의도가 불순하신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아니 연기금 그 펜션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려고. 저는 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최악의 12월 어쨌든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증시에서 12월은 항상 좋은 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야말로 2008년도 하면은 정말 그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녹아내릴 때인데 네. 그 2008년도 이후로 최악의 12월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매주 금요일장만 되면은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팔고 가자. 일단은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일단 던지고. 던지고 아. 주식이고 뭐고 일단 다 팔고 주말 맞이하자. 이게 얼마나 불안감이 크면 이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준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지는 않은 거죠. FOMC가 지금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여기서 12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네. 12월 금리 인상을 마지못해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우려스럽게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조절할.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바로 이거다 하고 좋아할 거라는 거죠. 아직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최악의 12월이라는 얘기는 약간 역설적인 중의적인 의미로 봤을 때 12월은 항상 좋은 달인데 최악이니까 그만큼 후반부를 기대해 보자라는 이런 네. 이야기가 되겠군요. 예.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JP 모간의 마르코 폴라노빅, 잡음 아닌 멜로디를 집중해야 될 때 미국의 GDP가 사실은 4%대다. 실적 증가율이 8%가 레알이다. 2019년 S&P 500 지수 3,100포인트, 그러니까 18%포인트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실제로 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가야 될 시기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앞에는 비관론이고 뒤에는 또 약간 좀 밸런스를 좀 맞춰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정신인 사람이 없네요. 누구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또 제정신이긴 네. 한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어떤 스스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네. 아니면 뭐 유가의 그 급변동성이나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멜로디가 뭐냐. 근데 이건 솔직히 우리가 부러운데 미국만의 멜로디예요. 우리는 약간 단조. 한번 오르면 폭풍 오열하고 이런 그렇죠, 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좋단 말이죠. 근데 뭐 낙수 효과나 채찍 효과를 생각하면 미국이 좋으면 우리도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GDP가 네. 4%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약간 역설적으로 보면 저 정도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신 있게 밀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역설적인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S&P 500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8%는 이거는 진짜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뭐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이제 잡음보다는 멜로디는 지금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거기 집중을 못 한다는 거고 이 사람이 봤을 때 내년 S&P 500 지수가 3,100포인트라는 거는 우리 코스피에다가 단순 대입했을 때 네. 18%포인트면은 코스피 한 2,3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글쎄 이것도 솔직히 저는 미국만의 얘기다 보니까 그냥 부러움에 그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마이클 하넷. 내년 주식, 채권, 달러 부진할 것이다. 어떤 점이 그럼 또 유망하냐? 상품과 현금 유망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늦봄, 이거 4월쯤 되려나요? 네. 리스크 선호가 반짝 할 것이다. 또다시 부정적인 이야기네요. 일단 연말 연초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지금 월가에서도 우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어떤 불리시, 베어리시 파트를 나눠서 봤을 때 베어리시는 에쿼리하고 채권, 달러는 일단 베어리시 쪽. 그다음에 불리시는 커머니티하고 캐시. 현금 뽑아서 들고 결국은 있어야겠네. 들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신에 네. 아까 명앵커 얘기하신 대로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는 너무 눌려있던 증시가 갑자기 봄과 함께 피어나면서 반짝 리스크 온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좀 정리를 해서 또 전해드리잖아요. 신년 뭐 마무리와 그리고 내년도 전망 이런 것도 전해드릴 거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저희요. 예. 글로벌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아니, 얘기를 해보도록 숙제를 지금 그 준비해오라 이렇게 네, 그러신 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니까. 맞아요. 저희가 그거는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여의도의 노스트라다무스 그러니까요. 김윤 자, 소장님의 전망 전망.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네 저도 번째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라쿠텐 증권의 류맹지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거래량 자체가 증발했다. 크리스마스 시장 분위기가 혼합된 상태. 거래량 부진의 방향성이 럭비공. 울었다 웃었다 올랐다 내렸다. 더 민감하게 지금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요즘에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더 왜곡되는 것 같아요. 쏠림 현상도 심하고. 네. 근데 거래량이 이제 적은 시기가 왔는데 거래량이 왜 적은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뭐 기관의 매니저들도 야 이럴 때는 쉬는 게 돈 버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많이 올랐던 바이오나 경협주 생각해 보면 사실 10월 한 달 만에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회의할 때도 야 연말에 그래도 우리가 수익률을 올려야지 연봉 협상 이제 있기 전에 연봉 네. 더 받으려면 그렇다고 어디 하나에다 밀기에는 야 그냥 수비가 결국은 최선의 공격이다. 가만히 이런 있으면 식의. 중간이라도 간다.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거죠. 이분 보면은 약간 저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살짝 안경이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턱도 없는 게 약간 약간 좀 점인가요? 점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비교를 했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중국 분이네. 예, 저쪽으로 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폭발할 만한 이제 무언가가 없으면 계속 이대로 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이제 옵션을 풋콜 하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이제 코스피 뭐 인버스 레버리지 하는 분들이나 네. 시장의 방향성에 민감한 분들은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 날은 둘 중에 하나죠. 대량 매도세 아니면 이제 쇼커버로 순매수로 순매수. 들어오는 날.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좀 약간 좀 너무 비관한. 비겁한. 그렇긴 하지만 뭐 시장이 오르거나 내릴 것이다. 네. 네. 자, 다음 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이와 SBI 인베스트의 몬지 소이치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90일 동안 유예 기간 연장되거나 혹은 단축되거나 둘 다 리스크다. 단 화웨이는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이슈다. 와, 저 근데 이거 보고 미국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90일 유예 기간을 딱 가지자마자 화웨이 CFO를 체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캐나다에 인도 요청을 하는 기간이 60일.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기간이 30일. 60 더하기 30은 90이네요. 딱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바로 계산하고 체포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깔려 있. 뭐 이거는 의도는 모르지만 네. 그냥 라포하게 봤을 때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네. 협상의 달인이고 협상의 그 기술이라는 책까지 쓴 사람인데 이 90일이라는 게 3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초인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하드 라인으로 1월 말이면 이거 이제 사실상 사인하지 않으면 이것도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이와 SBI 이제 뭐 하우스 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 측의 의견처럼 야 90일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1월 말에 그냥 우리가 결판 내. 쇼부 칠게. 네. 쇼부는 일본 말이니까 일본 일본 말이니까 사람이 또. 한 거에 쇼부.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일본 얘기를 할 때는 솔직히 평소에 제가 일본 단어를 많이 쓴다고 좀 많이 혼나는데 예. 일본 사람이 한 말은 스매끼리라고 해도 일본 사람이니까 상관이 그래도 없잖아요. 오경은 살짝 너무 쇼부. 그래서 이제 쇼부가 이제 한자로 승부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 90일 기간이 단축돼도 늘어나도 둘 다 시장에서는 싫어할 거라는 거고 단 지금 화웨이 때문에 네.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그 긴장감이 더해졌다 이런 이제 뭐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고 미중 무역 전쟁은 법보다는 그래도 어떤 양국 정상 간의 그 심리적인 좀 이런 걸로 해결이 거기에 가능하다. 동의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분리하기도 힘들지만 분리하는 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뭐 요인 중에 하나로 인질극 같은 걸 지금 이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하고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별도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월가 인터뷰에서 좀 이제 힘 빼고 이제 프리스타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야 너무 이렇게 가볍다. 가볍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고 그러니까요. 이해를 아니 해보셨으면. 우리도 뭐 배울 만큼 배웠고 옆에 한국 경제를 이야기한다면서 잘난 척만 하는 그분 데려오세요. 맞짱 토론 붙읍시다. 여기를 모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글로벌 금융사들이 사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뭘 사는지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가 거기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제안하신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월가 예. 인터뷰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전망 그리고 무역 전쟁까지 김희욱 선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